오늘은 제목매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목매가에 관련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거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제목매가 본문 해석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매가 관련 개념은 향가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향가의 개념부터 얘기를 해보면 향가는 향찰로 쓴 신라의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신라시대 노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향찰이라고 얘기를 한 건 우리가 향가 원문을 보면 다 한자로 써 있어. 근데 한자로 써 있는데 이걸 한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향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자는 어순이 영어 어순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 I, love, you잖아. 그래서 사랑한다고 여기 있단 말이야. 서술어가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나 이런 게 다르다고, 서술어 순서가. 그래서 향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자라는 문자를 빌리기는 했으나 어순을 우리말 어순으로 썼어.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인처럼 썼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첨가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것이다 라고 해서 향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로 썼지만 어순이 우리말이야? 우리말 어순이야? 그럼 그건 향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향가는 향찰로 적은 우리나라의 문학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향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신라 때 거고, 대부분 승려들이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승려들은 귀족이었다고 해. 뭐 나라의 종교, 그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승려들이 썼기 때문에 뭐라 그래? 귀족문학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귀족문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알아야 되는 게, 형식상의 특징이 사구체가 있고 8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10구체가 있어요. 요거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향가는 사구체는 몇 줄? 4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할 말이 좀 더 길어지네? 할 말이 좀 더 있네? 그래서 4줄을 또 여기다가 넣어. 4줄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근데 내용만 넣기 그렇고 감정을 조금 집약해서 넣고 싶다, 요약해서 넣고 싶다 싶어가지고 2줄을 더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건 몇 구체? 4구체. 두 번째 몇 구체? 8구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0구체를 만들어. 근데 10구체 다음 거 있어 없어? 없네. 그래서 10구체를 우리 향가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다음 게 나오지 않고 내용과 감정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인 거 보여요? 검은색이었다가 검은색 1단, 그 다음에 여기 연보라색 2단, 그 다음에 초록색 3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신라 향가예요. 신라 다음이 언제야? 고려잖아. 고려에 너네 들어봤어? 뭐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초장, 중장, 그 다음에 종장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시조라고 하죠. 시조도 몇 단이야? 3단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 신라시대의 향가가, 19체 향가가 고려시대의 3단 구성, 시조의 3단 구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요. 그 얘기는 뭐야? 고려도 우리 문학이고 당연히 신라도 우리 문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학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좀 있다, 계승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대부분 뭐가 있겠어? 불교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신라시대이기 때문에 화랑들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해. 이 작품은 그게 없는데 불교적인 얘기도 있지만 뭐 추모적이라든가, 이 작품은 추모적이죠. 혹은 예찬적이라든가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향가의 특징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불교적인 거 나오고 추모적인 것도 나와요. 근데 예찬적인 거는 이따가 보긴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향가의 특징은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9체 향가의 특징은 우리 같이 봤었죠? 뭐 있었어? 19체 향가는 몇 단 구성이다? 3단 구성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놓고 마지막에 2줄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마지막 2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해요. 근데 낙구의 이 첫머리에 뭐가 들어가?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항상 들어가요. 감탄사가 항상 들어가. 근데 이거 아까 시조로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의 척구잖아. 그치? 초장, 중장, 종장이. 우리 감탄사의 대표적인 게 어지버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조에도 어지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굳어져서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이어야 되는구나, 세 글자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19체한가의 특징, 제망매가 19체한가이기 때문에 19체한가의 특징은 3단 구성이다. 그 다음에 낮고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혹시 이과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도 그랬고, 뭐가 있냐면 3단 구성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4줄, 4줄, 2줄이었잖아. 근데 무조건 4줄, 4줄, 2줄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 해석에 따라서는 5줄, 3줄, 2줄 이렇게 되기도 하고, 4줄, 뭐 3줄, 3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큰 틀에서는 몇 단 구성인 건 변하지 않는다. 3단 구성인 건 변하지 않으나 행수는 닭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다. 그죠? 3단 구성인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윤회사상인데, 윤회사상은 불교 개념이에요. 불교 개념. 불교. 우리 왜 스님들은 고기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어? 모든 존재들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윤자가 수레바퀴 윤자예요. 바퀴. 바퀴는 어때? 모양이? 동그래. 그 다음 회가 돌회자예요. 회전한다는 뜻이야. 그럼 바퀴가 계속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갔어? 그럼 그 다음 인생, 그 다음 인생, 그 다음 인생 해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윤회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작품에서는 일단 죽은 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누이가 죽었으나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죽고 끝이 아니라 뭐 다른 세계에 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꼭 윤회사상이라는 거, 요 개념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본문 볼게요. 본문. 생사길은, 생사길 확대해볼까?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제목 보면 제망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는 제사 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망매라고 했는데, 망은 죽을 망자고, 매는 자매, 남매 할 때 매자예요. 누이란 뜻이야. 그러면 제망매가의 뜻은 뭐가 되겠어?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 혹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죽고 나서 그 사람의 그 행복을 빌어주고,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우린 추모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작품 볼게요. 생사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생은 뭐야? 삶. 그죠? 사는 죽음. 그럼 삶과 죽음의 길은 얘 있음에, 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어디겠어? 이승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만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승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승의 사람들은 어때? 그 삶과 죽음의 길에서 가운데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해봐. 일로 가면 죽고 일로 가면 살아. 그럼 어때? 머뭇거려. 이 머뭇거림은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보면 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머뭇거리고에 대해서 썰이 좀 있는데, 그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 주체를, 이 머뭇거린다의 주체를 첫 번째 누이로 보기도 하고, 두 번째 화자로 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누이로 봐. 어쨌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 누이가 어땠을 거다? 조금 두려워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아니면 그 옆에서 우리 누이는 이미 저승을 갔어. 죽었어. 그리고 어디 다른 나라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날 거야. 어쨌든 이승에 있는 건 나란 말이야. 그럼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나는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좀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알아야 되죠. 나는 간다 했는데 요거 알아야 되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갔습니까? 라고 했네. 여기서 간 사람 누구야? 말하지도 않고 간 사람 누구야? 여기서 나는 누이가 되겠죠. 비교해야 돼. 형아 한번 쳐놔야 돼요. 뒤랑 비교할 거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대요.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누이의 죽음을 예상했다 못했다. 못했다.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네. 그 다음 어느 가을,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출이 나올 만하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건 모르는구나. 우리가 가지가 이렇게 있어. 가지가 있으면 그 나뭇잎이 이렇게 나와. 그죠? 나뭇잎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 나뭇잎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그쵸? 그러면 하나의 가지에서 같이 나온 거야. 같이 나왔어? 근데 한 가지가 떨어졌어. 이건 죽었죠? 그럼 이건 누구야? 누이. 그럼 같은 가지에 있던 이 나뭇잎은 나가 되겠죠. 그러면 나랑 누이를 나오게 해준 이 가지는 뭐겠어? 부모님이 되겠지. 이해돼? 즉 어느가 이를 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여기서 떨어질 잎이라고 했네. 여기서 원관념은 누이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 뭐뭐처럼 했으니까 무슨 법? 직유법. 근데 누이가 이렇게 나뭇잎 떨어졌다며. 근데 뭐 때문에 떨어졌니? 가을바람 때문에 떨어졌거든? 근데 가을바람인데 어떤 가을바람이야? 이른 가을바람이야. 그럼 예상보다 느렸니? 빨랐니? 빨랐네. 바람이 좀 예상보다 빨리 불어서 그래서 나뭇잎이 죽었대. 떨어졌대.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누이가 예상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그걸 어렵게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요절이라고 해요. 예상하지 못한 나이에 죽었구나. 일찍 죽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이른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죽었다며. 그래서 이 이른 바람은 많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만 넘어갈 수도 있어. 어쨌든 요거까지도 설명을 할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 이른 바람을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힘이다. 그걸 이른 바람이다 라고 표현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른 바람은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힘 이렇게 되네. A는 B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은유법도 돼요. 이해돼? 은유법도 쓰이고 직유법도 쓰였네. 그럼 은유법, 직유법 합쳐서 우리 뭐라 그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럼 이 작품에 여기 비유적 표현 쓰인 거야. 맞지? 어쨌든 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힘, 뭐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힘 때문에 우리 누이가 저 잎 떨어진 것처럼 우리 누이가 떨어졌다. 떨어질 잎처럼. 그 다음 한 가지에서 나고 한 가지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네요.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였어? 같은 한 부모. 그죠? 같은 부모를 뜻하는 거지.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도 근데 나는 평생 동안 우리 누이랑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이 컸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죽고 나면 나는 당연히 가는 곳 아는 줄 알았어. 왜? 그만큼 가까우니까. 근데 가는 곳을 알아 몰라? 몰라.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화자는 지금 뭘 느껴? 아, 같이 평생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죽으면 서로의 존재를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구나. 인생 참 덧없다 라고 해서 인생 무상을 느껴요. 인생 무상할 때 상이 항상 상자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건 다 변한다. 우리 누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인생 무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뭐야?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우리 누이랑 뭔가 같이 있고 그래서 죽어도 내가 우리 누이 어디 간지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몰라. 그래서 나는 지금 허무함을 느껴.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생사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해서 나는 간다 말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1단이 되겠죠?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를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건 모릅니까? 라고 해서 2단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낙구라고 한다고 했죠? 낙구의 첫머리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감탄사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 뭐야? 19채 향가의 특징이다. 뭐? 낙구 첫머리에 뭐가 나온다? 감탄사가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여기서 미타찰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극락세계예요. 죽으면 가는 곳이야. 살아있을 때 그 전생에 뭐 잘 복을 지어갖고 가는 곳이야. 극락세계라고 하거든요. 죽어서 가면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여기가 서방정토라고도 해요. 서방정토, 미타찰, 극락세계 다 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 노인은 분명히 죽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미타찰 가 있을 거야. 극락세계 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미타찰에서 내가 죽어서 내가 열심히 도닦으면서 그럼 나도 똑같이 미타찰 갈 거야. 왜? 우리는 거기 있을 거거든.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서 나 약간 형광펜 분홍색으로 쳤네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여기서 나 구분해야 돼. 아까 봤던 지금 3행에 나가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나가 9행에 나가 있죠. 여기서 나는 미타찰에서 만날 나. 여기서 나는 누구야? 화자예요. 화자 자신이에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그래서 나는 누이를 분명히 미타찰에서 만날 거고 우리 누이 미타찰에 있을 거고. 그래서 미타찰에서 나 만나려면 도 닦으면서 기다릴 거야. 그날만은. 나 도 열심히 닦아야지 죽어서 미타찰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나 도 열심히 닦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슬픔이 느껴졌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때? 기다리겠습니다. 뭐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태도야? 의지적 태도 드러난다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을 닦는다는 거 뭐 닦는 거야? 불도 닦는 거겠죠? 불교의 도리를 닦겠다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이 행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시의 화자는 지금 혈육의, 가죽을 혈육이라고 그러죠. 혈육의 죽음을 너무 슬펐을 거 아니야. 혈육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극복했구나. 극복하고 있구나. 그치? 왜? 종교적으로.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누이는 분명히 죽지 않고 다른 세상에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세계에 가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극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같은 말 초극이 있어요. 또 같은 말 초월 있어요. 그래서 다 뛰어넘었단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극복했다. 그죠? 종교적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누이가 죽어서 미타찰 가네. 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슨 사상 있다고? 윤회 사상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다 했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핑크색. 지금 보면 3행이 나와 그 다음에 9행이 나가 같은 나이지만 표기는 같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에 대한 주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럼 하나만 더 형광 배칠게요. 비유적 표현, 바람 비유적 표현이었고요. 떨어질 잎 비유적 표현이었고요. 한 가지 비유적 표현이었어. 근데 만약에 기출이 나온다면, 문제 나온다면 떨어질 잎이랑 한 가지는 반드시 나오게 되고, 바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해되죠? 선생님 그냥 설명 안 해주실 수도 있어.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한 가지가 같은 봄을 뜻한다는 건 이것도 무슨 법이야? 은유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A는 B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2단 구성에서는 뭐가 많다? 비유적 표현이 많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네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다? 지금 형아펜친 것들 알아야 되고, 인생무상 알아야 되고, 그죠? 윤회사상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은 좀 적지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질문은 댓글로 할게요.